입니다. 네. 칼자루에 독이 묻어 있는 칼이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독 묻은 칼로 현직 대통령, 저는 오광수 검사 진짜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지금 몇 달 됐습니까? 네. 원어부대? 거기에다가 마지막 대목이 저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십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해하십시다. 말이 뭐예요? 우리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왔고 기득권들 다 이렇게 행동했으니 그냥 그렇게 널리 봐주쇼 이 말이잖아요. 니네도 알잖아 우리 이런 거. 네. 언론 니네도 그야말로 알잖아. 너무나 오만에 찬 그런 단어죠.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그리고 임은정 검사장이 지목한 검찰개혁 5적 중에 하나인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역도의 무리들이 말 타고 오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오광수 변호사 특히 네. 이제 민정수석에 있다가 사흘 만에 사흘인가? 사흘 네. 만에 이제 물러났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은 통일교가 지금 일본에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어요. 아베가 네, 아베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피살된 다음에 이게 사실은 그 저격범이 원래는 그 한학자를 처음에 쏠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학자한테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아베가 그 통일교 행사의 영상으로 이렇게 네. 그 축하 메시지 맞아요. 보낸 게 있어요. 예. 그거를 보고 이제 아베로 이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는 어쨌든 대중에 나오니까 그거를 노렸다는 거. 트럼프도 했어요. 근데 트럼프도 그 뭐지 10억씩 받았어요. 30억 받았어요. 그거 영상 통일교에서? 통일교의 영상 영상 편집, 보내가지고. 영상 축하 영상 보내고 30억 받았어요. 통일 3번 그러니까 할 때마다 10억씩 받았어요. 통일교가 진짜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통일교 스캔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일본에서는 종교법인 해산 얘기까지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 이시바가 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이제 검찰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완전히 궁지에 빠진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렇게 나선 이유가 통일교가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궁지에 지금 몰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한학자는 이게 문성명이 죽은 다음에 본인이 자리를 차지했지만은 그렇죠. 한학자 자리를 노리는 아들들, 문성명의 아들들이 득실 뭐 아들도 많어 그렇게. 칠남 칠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14을 낳았어요? 뭐 와, 직접 대박. 낳는지 뭐 그거야 우리가 어디갈 길은 없지만 그거는 알 수 없죠. 뭐 근데 너무 많다. 그래서 몇째 셋째인가는 네. 반발해가지고 자기가 나갔죠. 나가서 새로 차렸죠. 미국에서 셋째, 넷째, 일곱째 아들이 뭐, 이제 맞아요. 주력으로 하고 있고 셋째, 넷째는 주로 비즈니스고 여기 여의도에 있는 이 빨간 기둥이 있는 빌딩 갖고 싸우고 있는 건 넷째. 그래서 승소를 했어요 우리 실제로. 우리 교수님 또 통일교 그러니까. 전문가시네. 거기는 총 들고 예배드려요. 기관 총 들고 일곱째. 예배드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일곱째.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기괴하다, 한학자가 만약에 여기서 구속이 되는 순간 이때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에 있는 재산을 지금 자산을 만약에 종교법인이 해체가 되면 만약에 대비해서 다른 종교법인도 하나 만들어놨고 거기로 네. 바꾸려고 네. 그리고 일부는 한국으로 좀 빼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전이죠 정확히는 네. 그게 조단이라고 해요. 조단이. 조단이? 예, 그러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학자가 첫 번째는 소환 조사를 안 받는 거가 목표고 거기 이제 JTBC 보도에 나와요. 두 번째는 구속이 안 되는 게 그렇지. 목표고 세 번째는 최악의 경우에는 기소가 돼서 재판이 가더라도 실형을 안 사는 게 깜빵에 안 가는 게 불구속 수사 재판 불구속 말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죄 이제 판결. 무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무죄면 좋죠. 근데 무죄가 아니더라도 깜빵에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돈을 아낄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오광수 변호사 얼마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를 줬을까가 도대체 정말로 통일교가 얼마를 줬을까? 예, 얼마를 주길래 당대 정말 최고의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예. 사람들이 그렇게 다 참여를 할까 화가 나죠.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몇몇 이제 패널들이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이 있죠. 통일교가 약 4조 원 정도 일본에 이제 지금 오픈돼 있는 것만 그 중에 1조 4천억 정도를 뺀 나머지 2조 6천억 정도를 지금 한국에 보냈다는 거잖아요. 2조 6천억. 들려오는 말로는 뭐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다 일본에서 수사 대상이고 몰수나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수익이나 여러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인 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지금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고 막 돼야 되는 마당에 이런 이제 지금 강력한 변호사들이 나섰다. 네. 예를 들어 카지노 건 두 개로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춘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했던 게 2010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통일교회 최고 수뇌부가 네. 여러 명이 가담된 카지노 그걸로 해서 약 600억 원 설이 나온 거죠 당시에. 그 600억 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순 갬블링 게임을 위한 즐기기 위한 갬블링이 아니었다. 돈 네. 세탁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아주 강력히 흘러 나온 거예요. 예. 한학자 총재가 직접 그 얻어 걸린 거는 2017년인가 그래요. 8억 7천인가 할 거예요. 그게. 그거는 진짜 그 분이 이제 뭐 갬블링을 했다 이런 거고 하다 보니까 다른 기자분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무슨 통일교가 직접 운영하는 라스베가스 카지노도 있다라는 설을 뭐 확인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지금 국민적인 공분 한복판에 와 있는 더군다나 윤석열, 김건희 직접 임기 내에 실행하자. 네. 임기 내 임기 조금 더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들 다 실행할 뻔했잖아요. 맞아요. 7억 달러, 15억 달러, 30억 달러. 예. 심지어 ODA 이 예, 자금에 대해서 100억 달러, 100억 달러면 13조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단계로 이렇게 오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이때 이런 초대형 로펌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과 그 연수원 동기 또 심지어 같이 이립청풍이라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예. 뜻을 같이 도모해서 예. 같이 한번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대통령이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민정실장 제안을 했을 때는 예, 그랬을 예, 거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오히려 지금 그 어떤 구악을 막는 어떤 변호사로서 뭐 그분들이 하는 말 레코드 같은 말 똑같은 거 있잖아요. 예. 살인범도 변호한다. 이게 지금 일반 살인범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죠. 내란에 지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첫 번째 민정수석으로 앉힐 때는 얼마나 고민에 숙고를 하고 그 양반한테 부탁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특히 이제 차명 계좌 거래는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범죄 아닙니까? 금융실명제 국가에서. 그러면 그것도 부끄러운데 그러면 고개 들고 다닐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세상에 첫 번째 민정수석을 하고 그렇게 낙마했으면서 거기다가 뭐 원오브 댐이라면서 그냥 여기서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좀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매우 뭐냐면은 심각합니다. 사실은 오광수를 우리가 몰랐잖아요. 뭐 이게 오광수란 검사가 있는 정도는 알았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으면 몰랐죠.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사실 검찰 때 특수부는 맞지만은 엄청나게 잘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주지방 네. 법원? 네, 지검장 정도 하고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무슨 검찰총장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시 18기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그 캠프 내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된 거예요. 이건 사실은 정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지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지금 통일교를 하고 있는 게 김호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에요. 김호수. 네. 근데 왜 김호수를 했느냐? 네. 김호수가 있는 법인 중앙 N 남부 네. 이 법인의 변호사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 특검보잖아. 들어가 특검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 충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 급이 돼야지만 되는 건데 오광수는 그 급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오직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지금 강찬우 법무법인 LKB 여기도 지금 대표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예. 이 양반은 또 이재명 대표 변호했던 대통령 사람이에요. 변호인. 예. 변호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이게 다 빚이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특검은 지금 통일교는 어떻게 해서 이 정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끌어다 쓰고 있고 게다가 지금 민중기 특검보가 통일교 지금 변호인 만났는데 그 사람은 또 법원 오광수 변호사가 실제로 민중기 특검을 만나러 갔는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지 그거 않습니까? 말고도 이미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만났다라는 만났어요. 거예요. 그거는 이미 KBS하고 보도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근데 이럴 때일수록 특검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안 하면은 특검의 정당성도 다 지금 네. 무너질 수가 있고 그렇죠. 정권에도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진짜. 직접 수임 형태도 있지만 이제 자문 형태로 또 수임하는 기무수, 사람들 기무수. 있잖아요. 예. 그게 또 굉장한 그 금액도 사실은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예, 이쪽으로. 그야말로 이제 도장값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전관예우를 근절하자.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교수님 전관 로비로 바꿔. 전관 로비죠. 진짜 이거는 네. 전관 로비고. 예우는 이제 그만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전관 부분도 로비, 로비스트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도 그야말로 단일 직역에서 예. 검사라고 하는 예. 단일 직역에서 온 그 병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안에서 예. 공소 기소 분리되고 막 이렇게 갔을 예. 때는 조금은 그 파워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죠. 전관에 대한 부분도 이게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오광수 씨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완전히 지금 검찰 개혁에 불을 땡기는 그거에서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예. 열불을 질러줘서 고맙다고 그래야 되나 참 황당합니다. 저는 진짜 그 한동수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임은정 검사장을 타겟으로 해서 소위 대한민국의 내란숙의 윤석열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목소리 내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검사들이 임은정 검사를 향해서는 지금 벌떼같이 붙어가지고 다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 건가라는 거고. 뭐 어떻게 그래도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지 면전에서 생방송 하는데 그리고 현직 검사장이 동부지검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데 거기에 검사장이 나와가지고 봉욱부터 시작해서 쭉 읊냐 이건 좀 문제다 너무 거칠었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핵심이 아니다. 관전 포인트는 검찰개혁 오적에 있다. 이 사람들이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기에 임은정 검사장이 이 5명에 대한 인사청산을 요구하고 지금 당장 자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이 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음을 격하게 울린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권 차원에서 살펴보고 다시 봐야 된다. 이 사람들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바로 정리하면은 대통령의 면이 안 돼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야 솔직히. 예.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임은정 검사가 이제 뭐 친분이 있어요. 친구 사이예요. 가끔 만나기도 맞아. 하고. 친구 있잖아 남편. 예. 예. 남편도 그렇고 임은정도 그렇고 아, 뭐 그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하는 게 좀 껄끄럽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실명을 직접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충정, 원래 옛날부터 평검사 때도 그러고 부장검사 때도 그러고 지금 지검장 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러니까 정권도 조금 엄중히 이 상황을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최혜병 특검팀에서 그 김장환 목사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압수해가지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대박이에요. 정치를 네. 하셨더라고요. 총화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실 참모들을 다 두루 섭렵을 하시고 심지어 당시에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은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 이튿날 그냥 갔겠어요. 보고하러 간 거 아니에요. 김정한 목사한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에요. 굉장히 긴 롱텀이 아니라 네. 2023년 7월부터 9월 딱 3달 사이예요. 네. 그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에 그 여름에 최혜병 최혜병, 사건이 7월에. 딱 난 거잖아요. 네. 그때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17번 그러니까. 3달 사이에 예. 김은혜 홍보수석과 6번 김태효 안보실 1차장하고 5번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4번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2번 그리고 그 외에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나경원 태영호 이채익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네. 이분은 네. 그냥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했냐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 시점과 이거를 봤을 땐 당연히 최혜병 특검이 의심하듯이 본인은 지금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최혜병 특검 그 특검 막기 위해 그리고 이거 이제 그 뭐예요 임성근 구하기 위해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최혜병 특검팀의 최대 수사 성과가 뭐냐라고 하면 김장환이라는 극우 기독교의 거물 그리고 막 무슨 조찬기도회 여러 가지고 이배용 그다음에 우리 나토 3종 세트 이봉관 뭐 이런 사람들 다 앉혀놓고 기도 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면서 뒤로는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거 아닌가. 네네 그게 이제 비단 지난 정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MB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민주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까? 대기업 총수들이 이 감옥에 있다 나올 때 어떡합니까? 주로 성경책을 오른손에 끼고 나오죠. 예. 이런 것들 다 누가 코치했겠어요? 김장한 목사예요. 네. 제가 직접 그럼 재벌하고도 관계가 깊은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장한 목사는. 제가 같이 만날 때도 재벌의 총괄 사장님하고 같이 뵀어요. 김장한 목사 만날 때. 네. 김장한 제가 목사 정부에서 직접 일을 만난 할 적. 때, 네, 뵌 적이 박근혜 있죠. 정부 때. 네. 그 사람은 어떤 캐릭터예요, 김장한 목사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적으로 예.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업 예. 등등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이 그럼 어디에 있을까? 뭐냐? 예. 라고 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거죠. 미국. 예. 예. 미국 이제 개신교 등등등. 그래서 유명한 이제 그분의 성장 스토리와 예. 목사 안수 그리고 그동안 이제 트럼프 패밀리들과의 인연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아마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해 다 보시면 나오죠. 이제 예.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 예. 그 힘의 원천을 가지고 예. 몇몇 모임들이 있습니다. 미래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미래회. 네. 네, 한번 이제 체크해 보세요. 예, 미래회. 구성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대체로 같이 굉장히 강력한 대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예. 미래라는 모임은 많이 있겠죠. 각 지역별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 정상급에 있는 최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중에 미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모임들을 통해서 대미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했고 그 파워를 이용해서 정치, 경제 각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해 왔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국가 조찬기도회로 그 민낯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로비 단체화 돼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네, 드러나 네, 있는 네. 걸로 보면 예. 그런 민낯들이 이제 이제서 조금 껍질이 까졌을 뿐이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에 정말 어떻게 감히 뭐뭐를 압수수색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감히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못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성역을 깨뜨렸다 예. 하는 게 큰 성과 같습니다. 미래회 지금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름도 안 나오네 이사장이. 그냥 미래회 이사장 뭐 이렇게 나오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걸. 미래라는 이름은 분명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유명한 기업 오너, 총수 그리고 전직 고위 관료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마쿠의 로비스트로서 역할을 했는데 도대체 김장환 목사와 임성근 사단장이 무슨 관계이길래 그렇죠. 그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의 핵심 주체로 김장환 목사가 그냥 등장할까? 이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최혜병 사건이 예. 있기 전에 예. 한 6일 그 정도 전쯤에 이제 가서 특강을 하고 뭐 안수 기도를 해줬다 뭐 이런 건데 네. 그래서 단순 기도 한 번으로 끝났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인맥을 들여다 보니 이제 네. 군종 목사 플러스 뭐 그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 뭐 해서 쭉 줄줄이 엮이는 인맥들이 이제 지금 지도가 그려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들이 일개 해병 이렇게 얘기하듯이 일개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감히 경로를 한다 대통령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보면 그냥 정해진 법과 프로세스대로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감춰야 될 것이. 감춰야 될 게 네.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김건희까지 나서서 그렇게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쭉 취재 중인데 실제로 김장한 목사와 김건희 씨까지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뭐 언론에서 보도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김장한 목사가 이렇게 통화를 하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부터 일종의 이제 그 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야에 대한 일종의 이제 설명 내지는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건희 씨하고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아마 이제 조만간 보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좀 빼먹은 게 있죠. 그 주진우 국회의원 기자 말고요. 네. 김건희 씨가 통화를 하죠 그때. 네. 뭐 비합헌으로 법률비서관? 했겠죠. 네. 그 당시 법률비서관이자 예. 인사에 있어서 사람들 걸러서 예.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는 그 인사 걸르는 핵심 4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관장하고 있었죠. 인사비서관 등과 네. 함께. 세평 종합 인사, 공직기강, 법률 당연히 그렇게 네, 세평 예. 종합이죠. 예, 그야말로. 예, 자기들이 필터링을 해서 예. 최종 보고하는 예. 단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영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딱 주진우 의원 거를 영장 발부를 안 했죠. 그래서 언론에 그렇게 나왔죠. 그것만 잘려 있다. 왜 안 했습니까? 법원은 그러니까요. 무엇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의외의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오광수 변호사 얘기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썩어도 너무 많이 썩었고 소위 얘기하는 그 카르텔에 윤석열 내란수계가 그렇게 강조했던 카르텔이 무슨 건포 카르텔 이게 아니라 이쪽 카르텔이 너무 심각하다. 예. 그러니까 김정한 목사 얘기 짧게 하고 좀 네. 말씀드리면 김정한 목사가 올해 나이가 지금 91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34년생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해왔는데 미군 부대에서 뭐 하우스보이처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그렇죠. 교계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본인이 예전에 중앙일보랑 인터뷰한 거 보면은 박정희 때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얘기 있었는데 본인이 나서서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카터 대통령 때 맞아요. 그 정도가 있을 정도로 미국의 이제 교계의 인맥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개신교가 과거보다 더 극우화되는 경향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인맥이 그대로 극우화가 지금 돼서 예. 그러니까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랑은 또 약간 맥락이 달라요. 다른 김정한 거죠. 목사는 조금. 예. 그래서 더 영향력도 더 강하고 그 인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숙청과 혁명 얘기를 한 게 여러 가지 의심되는 게 한쪽은 통일교, 네. 한쪽은 이영훈 목사, 한쪽은 김정한 목사 그쵸. 이게 이제 의심되는 건데 이쪽을 통해서 예. 김정한 목사 쪽이 저는 가장 유력하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통일교가 지금 약해졌고 그 아들이 이제 따로 차려 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랑 그래서 조금 싸우고. 좀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김정한 목사가 그동안 해왔던 영향력을 이제는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작년 11월 22일에 조창기도회 열렸는데 그때 김정한 목사가 와가지고 그때 설교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이 이렇게 저는 그 MBC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사이비 뭐 그런 거 느낌 아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 열심히 믿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정말로 많은 카르텔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기에 그 저기 서희건서 이봉관 회장에다가 지금 이배용에다가 정말 거의 이거는 뭐.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기는 한데 조창기도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맞나? 저는 좀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는 없앨 수는 없겠고 투명성을 좀 제고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네. 국가조찬기도회라는 이름의 그 로비의 장이었던 로비의 거예요. 장이에요. 로비의 장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개신교한테 찍히면은 예. 이게 표도 뭐 잃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 좋게 지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본인들의 이 요구사항이나 이권 사업 뭐 이런 거를 계속 밀어넣는 이런 카르텔이 지금 형성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는 있겠다. 좀 투명성을 제고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극우가 뭐가 기반이냐 하면 종교잖아요. 기독교. 그 맨날 태극기 성조기 거기 나온 전광훈 목사도 예배라는 형태로 광화문 집회를 벌써 수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길 막히는 광화문에 다 의자 깔아놓고 그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교와 필연적으로 지금 접목되어 있는 부분이 돈이죠. 돈. 통일교 자산은 통일교 같은 경우는 통일 그룹 자체가 한때 30대 그룹 이내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기업들만 기준으로 그 종교법인은 알 수도 없죠. 네. 그 자체 그것까지 네, 합쳤을 때 훨씬 더 컸겠죠. 지금은 조금 이제 그룹의 그 랭킹은 떨어졌지만 극동 방송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순자산 랭킹으로 하면 최고 탑 랭킹이 있습니다. 6천억이 넘는 순자산을 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 CBS가 아마 2천 몇백억일 거요. 유명세나 극동방송은 라디오 듣는 분들이 알지 일반인은 사실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개신교 아닌 분들은. 그런데도 그렇게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자산이.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소득에 대한 이런 뭐 비과세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늘 있지만 상속증여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90대가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후계구도 상속증여 문제 그래서 미국 법인 극동 아메리카 등등에 뭘 어떻게 한다라고 검색해 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역대 최고 권력의 정점들과 분명히 가까이 뭔가 협의를 할 사항들이 네.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 김장원 목사가 아직도 자기가 압수수색 받고 이러는데도 너무 당당하잖아요. 뭐 또 압수수색 이후에
뭐 기도회인가 참석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결백하다는 걸 주장하면서 아멘 안 해? 뭐 이래가지고 또 논란이 됐던 사람인 건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뒷배가 그냥 단순한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차제에 좀 확인을 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참 종교 건드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소리가 그러니까 있죠. 예. 전 좀 이게 좀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그 트윗 올리면서 트루스 소셜 소셜. 올리면서 예, 해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예. 그래서 오산 공군기지와 관련해서는 한국군, 그러니까 미군과 상관없이 한국군의 이 통제권을 네.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이거는 설득이 됐는데 그 비정상회담에서의 교회 부분은 정확하게 이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자체가 어쨌든 그쪽에 극우 개신교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쪽에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그러니까 접근하라도 처벌 안 하자거나 이렇게 단죄를 안 하자거나 이렇게 수사를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언제 점화될지 모르는 약간 화약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 우리 그 김준일 평론가하고 갑장인 사람 있잖아요. 단현명 씨, 모스탄. 이 사람이 미국 리버티 대학 교수인데 그 리버티 대학이 트럼프 진영에 극렬 지지를 하면서 맞아요. 미국 침례교 학교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오랫동안 민주당 공화당의 뿌리에 해당하는 거기 정말 극우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양성소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김장한 목사도 침례교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가 연결되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한미 극우 연대 뭐 이런 차원에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 현명한 판단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이 극우 기독교들의 말도 안 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행태. 근데 이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 그 누굽니까 안보실장 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안보실장? 저 검은 십자가 이마에 쓰고 나와가지고 충격을 네. 듣고 예. 그 있어요. 텔레비전 방송에 맞아요. 예. 이럴 때 우리 댓글창에서 예, 우리 시민들께서 제2의 십자가. 그쵸 예. 재수요일 때 네, 그거 재수요일 십자가 때, 긋고 나와가지고 상당히 큰 논란이 됐다. 아유 이러면 안 된다. 돈과 사람을 놓고 분명히 강력한 영향력을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행사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 실제 일본에 이제 아베가 저격을 당한 이후에도 통일교회 미국 행사에 트럼프, 마이크 펜스 등등이 또 연설하고 다 하잖아요. 펜스 부통령 한국에도 왔었잖아요. 통일교 네네. 행사에도 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눈여겨 봐야죠. 저희가 그 2021년 9월에서 10월 갈 때 갑자기 38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약 20만 명 가까이 늘었을 때 신천지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들어왔다 했죠. 그리고 건진에게 윤영호 씨가 보낸 문자에 보면 지난번에 12,000명, 요번에 21,000명 정도 등등등 해서 어떻습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난번 2021년 예선전과 요번에 당대표 김문수, 장동혁 했을 때 결과 그 패턴이 똑같단 말이죠. 즉 여전히 그런 조직적 표가 남아 있고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당 대표나 대선 후보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그 당을 둘러싼 핵심 인사들이 그 힘을 다 본 거잖아요. 경험을 네. 뭐 그들끼리 좋게 보면 효능감을 맛본 거잖아요. 그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전히 그런 돈과 사람 조직에 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힘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네. 예측이 됩니다. 그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서 의원님 사실 전문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들을 네. 특히 경호처를 통해서 확인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지금 이 관저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거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나온 감사는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윤석열 그 봐주기를 일관했던 건데 지금 더 밝혀져야 되거나 아니면 이 대목은 꼭 우리가 국민들께서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제 국정감사 이제 돌아오잖아요. 예. 10월달에 국정감사 때 눈여겨보는 포인트가 예. 현대건설 부분입니다. 현대건설. 예. 예. 현대건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800억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영빈관. 영빈관 800억. 예. 최근에 나온 자료에 보면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경호처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공사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꽤 많은 공사를 예. 수십 건에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현대건설이에요. 네. 골프 연습장을 한다거나 사우나를 한다거나 안가를 안가. 뭐 술 먹기 혹시 설마 그 저기 개수영장 그것도 현대건설? 봐봐야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흔적들 뒤에는 네. 누군가 있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현대건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가 리모델링을 했던 사람들, 예. 그 바 형태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 했던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알게 됐어? 옆에 누가 있디 하면 현대 있던데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사우나 시설 같은 경우에도 현대 그가 뒤에 이렇게 어른어른 예, 그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국감 때는 현대를 집중적으로 파볼 생각입니다. 현대를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어요. 뭐 3천만 원짜리 그냥 지어주고 뭐 그게 끝일까? 그럼요. 절대 그렇지 않다. 알고 밑밥이죠. 예. 근데 그 얘기도 합니다. 현대처럼 큰 회사가 그 800억짜리 무슨 그 영빈관 하나 짓는다고 그걸 가지고 그랬을까?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닐 거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거다. 그렇죠. 혹시 현대도 뭐 ODA 관련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이렇게 공개 가면 국감 준비하는 데 사진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조그만 아니, 팁을 충분히 저는 뭐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현대의 그 모 인사가 있는데 예. 그 인사가 들면서 예. 굉장히 가까워져요. 경호처하고. 그 현대의 모 인사가 네네. 지금은 그 인사 대관 업무로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 원래 현대 사람이에요. 네, 네, 네. 예. 그분이 들면서 경호처 차장 예. 인맥을 동원하고 김영원과 연결되고 예. 그리고 결국은 김건희로 통해졌다라는 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결국엔 김건희 라인 예, 예. 또 김건희군요. 예, 그래서 그 양반이 자기가 김건희 라인을 잡았다라고 해서 주변에다가 되게 조아라 했대요. 내가 드디어 잡았다. 현대건설 간부인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드디어 내가 김건희를 잡았다. 그런 식으로 예.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예. 이번 국정감사 때 한번 좀 파보려고 합니다. 서희건설은 나토 3종 세트를 일단 갖다 줬는데 네. 현대건설 간부는 네. 뭘 갖다 줬을까요? 뭐 골프 연습장하고 여러 개 갖다 줬을 걸로 오시면 되죠. 그것만 줬을까요? 아니 일단 이분 김건희 씨가 주로 학습을 하는데 주로도 보석 공부를 하는 분이잖아요. 현찰 위주니까요. 예, 현찰 위주로. 네. 예. 그건 봐야죠. 이제 조사해 봐야 됩니다. 지금 금 거북이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다음에 나올 것은 어떤 건지 진짜 추잡해가지고 네, 쪽팔려요. 너무 창피합니다. 예. 아유, 세상에 영부인이 거북이 정말 아니 그리고 그 뭐 저는 열돈이 됐든 닷돈이 됐든 그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장관급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면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인사를 금거북이 몇 돈짜리 받고 그거를 그렇게 조선시대나 나오는 매관매직을 해버립니까? 세상에 그러게요. 그렇게 싸구려가 어디가 있어? 아유. 사극에 보면 그러잖아요. 네. 막 양반네 부인들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쓱 밀면서 맞아요. 옷가락질. 알았어 이런 그 모양 아니에요? 네. 진짜 그 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불러가지고 예 성경책 달라고 읽어달라고 했다는데 그때는 또 그냥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서희건설 3종 세트는 예. 밑밥이라고 봐요. 밑밥이다. 네, 예. 그것만 아니 그거만. 나라를 거덜낼 결심을 하고 김건희와 그 세력이 그러니까 본질은 사기꾼들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대국민 사기를 쳤죠. 예, 네. 결과적으로 국가를 해먹을 결심을 하고 들어온 거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해, 동해 이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우라통이 터집니다. 아니 제가 예.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는데 정보위 제 바로 옆자리가 박지원 원장인 예, 자리예요. 예. 제 아이고야. 바로 옆에 짝지예요, 짝지. 짝인데 예. 박지원 원장이 어제 그 국정원 보고를 들으면서 되게 유심히 봤어요. 예. 되게 표정이 묘하시더라고요. 묘하세요. 예. 그렇잖아요. 자기는 국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국정원이 고발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원장. 전직 원장을. 네. 예. 고발 사유가 딴 게 아니에요. SI 첩보, 보안 첩보를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국정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삭제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SI 첩보는 지금도 국정원 서버에 남아 있다. 그 서버에 남아 있는 데이터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에.
옆에 있는 당사자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그 일로 3년 동안 재판받고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박지원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 다음 주 재판 나가야 돼.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아, 그럼요. 서훈 원장은 더 어처구니가 없죠. 서해 사건, 동해 사건 두 개 다 걸려가지고 예. 지금 둘 다 재판받고 있어요. 서훈 원장은 감옥도 갔다 왔지 네.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예요. 평생을 국정원에서만 근무한 사람이에요.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만나본 그 유일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정보 자산인 예. 건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했는데 어제 감사 결과를 봤더니 예. 서해 사건 같은 경우에 예. SI 첩보 그대로 남아 있더라. 네. 그리고 그 첩보는 누가 삭제하라고 한 적도 없다. 심각한 건 김규현이 그런 내용을 윤석열한테 보고했는데 윤석열이 직접 박지원 서훈 고발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겁니다. 윤석열이 직접 박지원, 서훈을 고발해라고 지시, 고발 사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사람들이 전문이에요. 무슨 사주하는 게 고발 사주가 전문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별건이긴 합니다만 그 최혜병 특검에서 누가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라고 했을까? 네. 거기까지 해서 아예 그냥 암장을 시켜버려라고 한 게 누구일까? 맞습니다. 이게 예. 어제 그 사안들이 결코 작은 게 아닌 게요. 네. 국정원이라는 대한민국 첩보기관, 정보기관을 동원한 겁니다. 네. 그냥 우리끼리 제가 장윤선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해서 뭐 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국가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말씀처럼 고발을 사주한 거고요. 네. 조작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록이 있는데도 없다고 예. 하라 그러고 예. 삭제했다라고 하고 당시에 어제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정원 직원들이 증언도 했대요. 아 이거 삭제 지시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라고 네. 했대요. 그런데 그거 깡그리 다 무시한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증언만. 예. 특히 동해 사건은 어떤 거냐면 예. 동해 흉악범, 북한 흉악범 우리가 그러니까요. 추방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때 국정원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김정은을 그때도 에이펙 있었대요. 네. 에이펙 때 아, 그랬나요? 예, 이 김정은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건을 키우지 않으려고 네. 흉악범을 북으로 추방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발한 거거든요. 예. 근데 기록을 봤더니 아닌 거예요. 국정원 기록에는 예. 야 김정은 내려올 가능성 없어. 에이펙 물 건너 갔어. 예. 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 알면서도 다 알면서. 근데 궁금한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예. 서해 공무원 형님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분 요새 조용하세요? 예. 조용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실, 네. 국정원, 검찰 세 조직이 국가기관이 총 동원돼서 짜고 덤비면 이거를 누가 감당합니까? 맞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정보위에 나왔던 게 예. 국정원장 뭐 지금의 국정원장은 과거 일과 관련이 없겠죠. 네. 하지만 사과해라. 어쨌든 국가 조직이 벌어진 그렇습니다. 일이다. 예. 그리고 지금도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 예. 대표적인 게 박지원 원장, 서훈 원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재판 받고 있고 예. 재판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인데요. 재판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그 고발당해가지고 수임료 상당히 내고 있습니다. 예.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저도 진짜. 고발받는 게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아침에 갑자기 화가 나는 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3년 내내 저도 이거 경찰 조사 네. 계속 조사받고 재판 받으러 돌아다니고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동명상련인데 아 정말 너무 화가 이건 납니다. 진짜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예. 게 재판 받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선 과정을 설명하면요. 경찰, 검찰 수사를 받아야 그쵸. 돼요. 허구한 날 불러가요. 네. 자기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다 까야 돼요. 네.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자기가 증명해야 돼. 맞아요. 재판은 회부돼. 예.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를 써야 써야 돼. 돼. 예. 재판에 가서도 재판장이나 검사들이 정말 기분 나쁘게 물어봐. 네. 너 죄인이지? 맞아요. 아닌 걸 네. 무죄인 내가 증명해야 돼. 하여튼 진짜 그 더군다나 형사로 안 되면 형사에서 다 무죄가 나와요. 그러면 민사로 걸어요. 맞아요. 전 지금 민사 소송 5천만 원을 걸어가지고 저는 국민의힘이 민사까지는 안 갔는데. 민사도 걸려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 시절에 지금 장동혁 대표인데 네. 여하튼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권력 차원에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요. 조작해서 네. 지금 심지어 자기들은 다 알면서 네. 그러면서 이거 공작 아닙니까? 공작. 당연하죠. 예. 국내 공작을 한 거예요. 어제 예.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네. 국정원 과거 국정원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다. 네. 국내 공작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원은요? 이 감사원 놈도 제가 화나는데 아 오늘 계속 뚜껑 열리네. 이 모든 시발이 감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동해 사건, 서해 사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감사원이 먼저 감사를 해요. 네. 왜냐하면 검찰이 바로 조사하기는 자기네들도 민망하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막 해서 없는 일을 억지로 만들어내 검찰한테 던기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원은 지금도 유병호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으로 승진해가지고 영전했어요. 네, 승진해가 있어요. 예. 아직도 취해 법권인 데가 감사원이에요. 최재해. 예, 최재 원장 아직도 건재하죠. 감사원도 저는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특별 감찰 또는 국회에서의 국정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감사원을 이대로 두면 이거는 완전히 정권의 무슨 부역자처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부역자로 일해놓고 정권 바뀌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숨죽이고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이대로 못 갈 수가 없다. 아유, 그럼요. 다 찾아내서 맞아요. 엄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특검은 왜 안 부르죠 이 사람들? 불러야죠. 지금 네. 아마 순서가 밀려 있을 텐데 감사원이 원래 이러지는 않았어요. 원래부터 감사원은 중립기관이죠. 대통령 직속기관이긴 하지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었냐? 네.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선 출마했을 때 감사원장이었던 자가 감사원 그만두고 17일 만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 누군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조직 표현이 그렇습니다. 망친 거예요. 예. 이게 예. 감사원을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예. 감사원이 정권의 부역자, 정권의 홍위병, 검찰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8분인데요. 권성동 의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 결백하다라고 하면서 어제 또 그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이죠. 이제 권성동 의원은 네. 우리가 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영장은 1억 받은 걸로만 영장이 청구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외에도 동의회 총장한테 뭐 절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인정하고 이제 돈 받은 사실은 이제 네. 부인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윤영호 본부장하고 여러 가지 전화한 사실이 나오잖아요. 네. 권성동 의원 측에서 네. 전화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증거의 인멸의 우려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아 보이죠. 네. 그러면 그 말씀 주신 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감옥으로 가려면 또 체포 동의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체포 동의 절차는 언제쯤? 지금 이제 특검이 법무부로 보고 법무부에서 이제 총리실을 통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얻으면 이게 국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 체포 동의 요구서가 아직 국회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직 안 온 네. 것 같아요. 저 어제까지 하고 안 온 것 같은데 네. 이게 오게 되면은 첫 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네. 이게 보고가 되고 네. 24시간 지나서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걸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다가 그 절차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 네, 헌법상 주어진 절차이기 때문에 예, 예. 이 절차를 가져야 되죠. 가져야 되고 이제 국회의장님께서 이제 전승절 행사 때문에 중국을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음 주 10일인가에는 국민의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교섭단체 연설들. 교섭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9월 중하순경에나 네, 돼야 네. 그럴 것 그 같아요.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 있을 예. 거다. 지금 원내 교섭단체 야당 원내 교섭단체 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하면은 정략적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그렇죠. 예. 왜냐 9월 저기 4일 날 네. 오늘 이번에 본회의에 오늘 올린다면은 네. 그다음에 첫 본회의가 9월 9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4시간 지나면 거의 10일이 되지 않습니까? 예. 표결할 수가 있죠. 예. 이게 되면 이 권성동 의원이 그 정략적 영역을 비판하는데 우리가 굳이 비판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 지나서 하면 되죠. 큰 의미는 없다. 의미는 그런데 근데 오늘 나온 단독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권성동 의원과 그 통일교 간의 네트워크라고 해야 됩니까? 연결이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뭐 2013년, 2014년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들을 뭐 삭제하라라는 증거인멸 그게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가 보도로 됐던데 예. 그 한학자 총재가 해외 원정 도박한 것에 대해서 춘천 경찰서에서 예. 내사를 했다고 해요. 예. 근데 그 정보를 보도에 보면 권성동 의원이 윤을 통해 가지고 2013년 14년에 예. 회계장 없애라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죠. 예. 내가 이 문제를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경찰청 차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아, 행안위에서. 행안위에서 예. 그 내사를 중지했는지 사실이냐? 네, 내사 중지 중지 사실 여부를 확인했냐? 예. 모른대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정보가 넘어갔다라고 특검 영장이 있는데 예. 정보 유출 경위 확인해봤냐? 음. 정보 유출한 사람들 조치했냐? 예. 잘 모른대요. 그럼 경찰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예. 엊그저께 경찰청에서 와가지고 뭐라고 변명한 것을 제가 우리 보좌관이 듣고 아직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못 말이 안 된 답변 같은 제가 바빠서 근데 이번에 제가 한번 더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되겠어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것이? 근데 굉장히 큰 해외 원정 도박 사건 아닙니까? 600억 그렇죠. 대의 예. 원정 도박 사건이고 그리고 특정 종교의 총재 아닙니까? 예, 예. 네, 총재가 연루된 사건이고. 근데 아니 이거 그게 특검 영장에 들어가 되어 있다는 있는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경찰청에서 그걸 확인을 해야지. 예.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예.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거기 책임 있는 경찰관에다가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내사는 왜 중단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나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야당이었으면 더 혼을 내겠는데 여당이라 더 혼낼 수도 없고. 그냥. 아니 의원님 여당이어도 더 세게 혼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질의를 했는데 막 예. 이렇게 조직이가 좀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세게 비판을 하셔야죠.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게 비판 이 문제를 제가 최초 제기했어. 예. 아무도 제기를 안 했는데. 네 원정 도박. 원정동의 경찰이 내사 중재 왜 했냐? 예. 그 정보가 흘러갔다는데 왜 흘러갔냐? 예. 경위를 파악했냐? 예. 흘러간 사람 인사 조치했냐? 제가 처음 제기했죠. 예. 그래서 제가 확인했더니 또 신정 의원이 덩달아서 막 조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끝까지 추적해 보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예. 아무도 이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자 이거 보면 이제 경찰도 믿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지만은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가고 있는데 예. 경찰이 잘 할 수 있냐? 네. 이거다 대책이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네. 아, 이게 산 넘어 산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떠나서 경찰도 검찰도 우리 역사에서 국민 편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권력의 편이었고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도 그 강원랜드 사건에 있어서 결국에는 본인이 빠져나와서 무죄 선고 받고 그리고 지금 5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강원에서 삭하면 머리가 쥐가 나요. 예? 머리에 쥐가 나. 너무 왜 분하고 그러십니까? 억울해서. 제가 강원도 수사단장하면서 정말 어렵게 투쟁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 총장과 투쟁 끝에 권성동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고 법원에서 무죄 쓰고 같이 기소됐던 연모 의원에 대해서 실형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제가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열이 받치고 의원님은 피꺼소시네요. 권성동 사건만 강원랜드만 생각하면 피꺼소시네요. 그렇죠. 네. 그 사법부에 대해서 제가 강한 불신이 그때부터 생긴 거죠. 너무 엉터리다. 이 의원님 법은. 나중에 근데 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권성동 이렇게 무죄가 가능한지. 아니 사법부에서 예. 그 무슨 당시- 뒷배가 있길래 그 이게 당시에 가능- 강원랜드 사장 김흥재 사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무죄 쓴 거 아닙니까? 뒷배가 어디냐는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말할 수 없고 집히는 데는 있지만은 그 말하면 할 수도 없고 말하면 고발 고소 그렇죠. 고소 고발 나도 당하기 여러 때문에 가지 말할 수 생각이 없고. 있죠. 했는데 제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국민 편이 아니라 권력 편인 사법부, 검찰, 경찰이 제가 그래서 늘 사법부가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배심제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힘을 빼라고 예. 법원에 판사. 아니 한 상에 1,000만 원이 되는 그 술상을 샤르망인지 거기에서 받고 예?
그리고 당일날은 650만 원의 향응이 있었다라고 제보자가 제보를 하고 있고 함께 했던 그 동료 변호사가 증언을 하고 근데 있는데 지금까지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5개월째 버티고 있지 그게 않습니까? 법원을 우리가 개혁을 해야 돼요. 배심제를 실시해서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야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는 한 국민들은 사법 불신, 검찰 불신, 경찰 불신 계속 이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이렇다고 하면 내란이 종식되지도 않는다고 국민들은 볼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종식이 같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의원님 여당이어도 야당 때처럼 세게 이 야, 3년 세게 하는데 점잖게 해야지. 점잖게. 점잖게 때리고 점잖지만 세게 세게. 예. 제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다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아무도 원정 해외 원정 도박. 제가 최초로 경찰서에서 질의를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모른다는 거예요, 잘.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란 때도 네. 보면 국정조사 할 때 다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증거가 다 말을 하는 건데 제가 내란 예로 그 다음 날 우리 행안이 긴급 현안질 때 조주 청재한테 그 질했습니다. 네. 선관위뿐만 아니라 국회뿐만 어디 다른 데 또 갔을 것 같은데 또 어디 갔지? 네. 제가 물어봤어요. 네. 다른데 당연히 갔지. 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른 조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국연 언론사 가고. 그렇습니까? 예. 자, 의원님 오늘 열띠게 지금 우리가 개혁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있어. 어제 법사위. 뭘 한다고 초선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워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7년 검사 나 내 몸에 손대지 마. 예. 딱 그 비슷한 사고 방식을 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검사해봤어. 예, 내 연차와 직역에 대한 이야기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라고 수호하는 태도라고 예.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게 전형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홍대나 이런 데 가면 술 취하신 분들이 가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하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몇 살이야?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예. 발언 같아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싸우면 되지. 뭐 너가 지금 몇 선이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가 검사해봤냐, 뭐 이런 것들이 너 굉장히 좀 판사해봤냐. 유치하게 느껴진다. 아휴, 참 진짜 이 대한민국 수준이요. 국민의힘과 내란숙의 윤석열 일당 때문에 수준 평균 수준 자체가 굉장히 저열해지고 낮아지는 것 저는 그게 너무 참기 힘들어요. 아니 저는 우리 저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아니 오선 네. 국회의원이 저런 예. 얘기를 하면은 TV나 방송이나 우리가 유튜브에서 예. 어떻게 떠들 거란 걸 예측을 못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5선을 허투루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초선은 앉아 있으라는데 5선이 나이가 많으니까 앉아 계셔야죠. 경로석에 앉아 계시면 되는 거고 경로석에. 초선들이 열심히 일어나 따져야 되는 거고 예. 원래도 예. 어제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 일어난 사람들 상당수가 또 초선입니다. 예. 자당의 법사위원 중에도 초선이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버젓이 하면서 뭔가 훈계야조로 하는 것 자체가 예. 그 나경원 의원이 평소에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반말이에요. 예. 반말이에요. 그 윤석열 씨도 CCTV에서 보면 반말을 반말을 했다는 하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예. CCTV 보고 왔던 이제 법사위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처음에는 높임말을 쓰다가 또 상황이 좀 뭔가 자기가 좀 장악했다 싶으면 반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강약 약강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윤석열식 나경원식 두 사람이 또 친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서울대 연세학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강서구잖아요. 화곡고등학교 그 거기에 이제 그 이사장 집 아들 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사학재단의 딸이죠. 네, 예. 제가 예전에 그 취재 많이 했었습니다. 예, 저 거기 갔었는데 학교 이름이더라. 화곡고등학교 예, 화곡군 아니었던 거기가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거기 무슨 유치원부터 예, 다 있어요. 맞아요. 유치원부터 다 있는 그 하여튼 화곡동에 있는 학교인데 어쨌든 그 집이 홍신학원. 아 홍신학원 예, 맞아요. 예, 예, 거기 선생님들이 예, 예. 그 제보하러 많이 다니셨는데 여하튼 그 집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연대 교수였잖아요. 윤석열의 예. 경우에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사시 공부를 연대 도서관에서 했대요. 그때. 아, 네, 네. 그래서 네. 이 예. 사람들이 서울대 연세학파라는 거예요. 한 명 더 아. 있어요. 누구죠? 누구냐면 예.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쓴 대학 김남도. 교수 있죠. 김남도. 오. 그 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어울려 아하. 다녔다. 아, 예. 홍신학원이 화곡중고 맞다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 사람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연세학파를 아. 유지했다라고 같이 당시에 서울대 법대를 다녔던 아무개가 저에게 제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 가까운 사이다. 예, 예, 매우 예, 가까운 예. 사이다. 뭐 친했겠죠.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아무개는 구수를 하고 아무개는 금방 되고 뭐 이런 건데 여하튼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법사위 회의장에 와서 저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선수가 무의미하다. 병과도 아이, 없다. 그렇죠. 계급도 네. 없다. 각자 일 열심히 해서 의정 활동하는 거지. 헌법기관이죠, 각자가. 예, 예. 물론 서로 간에 이제 선배 후배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전에 대고 가만히 있어. 아니 이거는 흡사 뭐냐면은 엄마가 딸 야단치는 거예요. 요새는 엄마도 딸 그렇게 야단치면 나야 안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딸 그렇게 야단치면 집 나갑니다. 예, 예. 진짜 좀 예. 논리로 안 되니까 저러는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드는 거 그리고 있죠. 이제 딱 그 얘기합니다. 나빠루. 아이고 그거 억울하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뭐 민주당이 이제 들고 온 거고 근데 본인이 들고 있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물론 이제 그때 그 패스트트랙 사건 때문에 그 민주당 쪽에서 들고 온 것들을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압수한 보다가 거다. 네. 그 찍힌 사진이어서 일종의 이제 명짤로서 인생에 기억되는 하나의 사진이 된 건데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명을 하니까 네.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에서 어제 법사위 총칼 든 것보다 낫잖아 하면서 계엄 이야기를 계속 네. 가져오면서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김정은 위원장 양복 차림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주혜 씨는 동행을 네.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오늘? 예, 예,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입장을 계속 하고 있는 속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네요. 저희가 조금 아쉽게도 네, 오늘 녹음 현장 상황을, 현장 상황을 네.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하튼 지금 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기국회 상황 속에서 지금 상임위나 뭐 다 보이콧한다 그러면서 또 법사위는 들어왔네요. 네, 사실 그죠? 방법이 없어서요. 네. 이제 보이콧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말만 앞으로도 하고 계속 다 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뭐 들어와도 할 건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도 좀 무력화되어 있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예. 이 싸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경원 간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 때문에 그 간사 선임권을 올려주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이거 네. 가지고 지금 어제 싸움이 났던 맞습니다. 거여서 예. 그러니까 뭐 물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튼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소수 야당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실 보이콧을 하건 안 하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추미애 위원장 대 오선의 나경원 야당 간사 해서 네. 그림을 하나 만들고 이게 본인의 서울시장 가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한판 붙으려고 세게 준비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다고 봐야 돼요? 일단 뭐 추미애 의원 생각은 나경원 의원의 그런 나경원 의원식 사고로 이제 추미애 의원 입장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일단 내가 너보다 한 선이 더 높고 넌 당 대표도 못 해봤잖아. 이런 생각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러네. 기본적으로 나경원식 예. 사고에 의거하더라도 추미애는 상당히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그러네요. 있을 것 같고. 판사도 선배 아닙니까? 뭐 아마도 그렇겠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이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씬에서 관찰을 해오지만은 이렇게 역정내고 화내는 게 기본적으로 안 어울려요. 네. 그러니까 전사적인 이미지가 느껴지기 본다기는 약간 네. 좀 보면은 자기적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외모도 이렇게 잘 차려입고 늘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한껏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오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 외향이라는 게 예. 본인의 투쟁적인 모습과 굉장히 불일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 호소력이 적은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예. 본인은 앉아가지고 차라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대응입니다. 각자의 어울리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충고를 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야성이라는 게 원래부터 없는 정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처럼 천막농성하고 네.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없어요. 들어놓고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이 차라리 네. 국정감사에 들어와가지고 본인들이 파악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논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공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투쟁 방식은 너무나 안 어울리는 이 옷을 입은 것처럼 굉장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동시에 아까 지규현 판사 얘기하셨으니까 저희 취재 편의점이 지규현 판사 매일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지규현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취재 편의점은 매일 얘기한다. 예.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게 위헌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제 한동수 변호사의 분석이신 판사 출신인데 지금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그래서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전국 법원장 회의 열겠다는 겁니다. 이거 열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황당무계하게 느껴지는 건 어떤 거냐면은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겠죠. 네. 지금 국회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고 하고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호응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직위원 재판부가 누가 보더라도 심리를 충실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검찰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서 풀어주는데 네. 가장 기여한 역할을 한 게 직위원 재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 내란의 상황들을 이렇게 묵과하고 지나갈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매듭을 짓고 제대로 결론을 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 법원을 못 믿게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재판만 이렇게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향응이라든가 접대를 그렇습니다. 받았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방치하지 말고 내부적인 조사 결과 자신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면 됩니다. 네. 그것도 아니고 시간만 질질 끌면서 이렇게 됐다가 또 윤석열을 추가 기소해서 구속을 시켜놨지만 또 다른 6개월이 지나가지고 풀어주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법률을 제시하면 그때 대법원이 뭐라고 나올까요? 맞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용서해도 된다고 할까요? 풀어줘도 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을 방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로도 생각 없이 본인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무조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내부 회의부터 열어라. 그러니까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지 기자님? 그러니까 저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지금 헌재 구성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 소지가 나서 그러니까 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법원장이 하는 거 보고 있으면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서부지법 폭동 때 뭐 하셨어요?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네, 진짜. 그때 법원장 회의 제가 한번 열린 적 본 적이 없고 네. 심지어는 천대엽 처장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그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장에 와가지고 발언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사법 독립의 가장 우리 역사상 최악의 테러라고 하는 것이 서부지법 폭동이었는데 그때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소위 말하는 본인의 직역 침해 같이 보이는 일들 때문에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본인들 반성부터 하면서 이런 위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잘 만들어서 가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맞아요. 위헌을 네. 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헌재 구성이라고 하는 게 지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명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박성재 이런 사람들의 탄핵이 다 기각됐던 걸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괜히 그들한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지점에서는 조금 더 잘 만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다 떠나서 이게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정말 자기 이 기득권, 예? 그러니까 정말 추할 정도로 그만한 거라도 침해가 있을까봐 벌벌 떨면서 진짜 그 담대한 사람들은 아니구나. 네, 아니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 가지고도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재명 정부에서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찬성도 하고 전 반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견을 내는 것이 핵심인데 대법원은 아직도 여기에 대한 본인들 의견을 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살피다가 뭔가 눈치 보고. 예, 어떤 예. 상황이 되면 그때. 슬쩍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최대한 뭉개거나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신뢰 못 받는 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지도 못하고 대단히 비굴하고 소위 엘리트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우리는 몇 급이야, 뭐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뭐 판사까지 된 줄 알아, 검사까지 된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 스스로들이 얼마나 지금 그 진짜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지금 보면은 그 판사들이 지금 판사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열어야 될 안건은 그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사법부의 그런 명예 먹칠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요. 판사들이 재판 진행하는 상황들과 비춰봤을 때 직위원의 재판이 정말로 합당하게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말로 재판장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가 따져 물어야 할 상황인데 그걸 마치 이제 외부에 호재라도 생긴 양 국회에서 이제 이런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무작위 배당 원칙에 위배되냐 이런 말 그대로 흠잡을 것들만 꺼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본인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사실은 그 뭐 나경원 의원 둘러싼 얘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 사실은 판사들이 얼마나 정무적인 판단을 하냐면은 그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지금 그러게요. 얼마나 오래 끌었습니까? 1심 6년입니다. 재판. 6년. 그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633 원칙보다도 훨씬 더 대법원이 예. 빠르게 결론 내려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 본인들이 내리는 여러 가지 사건은 고무줄 잣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예. 처리 기한이라는 것도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기준을 정립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번 일을 마치 정치적인 호재인 양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해 보면 전국 법관 회의 열어서 당시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이라든가 뭐 이런 직위원 판사 문제라든가 이 법원 개혁에 대해서 논의할 거라고 했는데 두 차례 열었지만 아무것도 결론을 내지 그러니까요. 못한 상태에서 네. 심지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막 이러자 그래서 빈축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장 회의 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법원을 때려부시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도 뻥끗 못하다가 결국은 나는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 이익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가겠어라고 하면서 투표용지에서 기호 1번 이재명 없애려고 그런 작태를 범했던 사람 이 사람들한테 뭘 기대합니까?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혁명기냐? 혁명기도 아닌데 무슨 특별재판부냐라고 하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소중히 지켜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대에 제대로 이걸 정리정돈하지 못하면 또 언제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타나서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국민적 민의를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법원장 회의 해가지고 직위원 문제 해결하시고 예, 그 조희대 문제 해결하는 게 맞다. 안건을 바꿔야죠. 안건을 네. 바꿔라. 예. 긴급 제의합니다. 네. 안건을 바꾸시라.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속옷 난동은 어째야 됩니까, 이정주 기자님? 어제 다 취재해 보셨죠? 네. 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딱 들은 다음에 아니 저도 나 무슨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설명 들으면서. 예. 이게 이제 영상 두 개였잖아요. 네. 하나는 27분, 하나는 40몇 분 정도 되는데 어제 법사위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갔다 온 분들 통화를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브리핑은 김용민 의원이 이런 식으로 뭐 막무가내다 뭐 했는데 그게 아니라 딱 네 글자로 설명하더라고요. 개망나니. 제가 뭐 유튜브니까. 예. 유튜브니까. 저희 그래, 아침 사실, 아침 라디오에서는 아니잖아. 이 초성으로 기억 미역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자 미안한데 내가 이런 표현 안 쓸 수가 없다. 영상 보면 개망난이더라. 네, 심각했고. 네. 네. 이래서 윤석열 쪽이 인권 탄압 얘기하면서도 그럼 CCTV 깝시다. 이럴 때 동의를 안 해줘요. 예. 네. 아니 억울하면 동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독직 폭행하면 동의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까마귀들 와가지고 거기 그 직원들 와가지고 막 의자 들고 자기 뭐 폭행을 가했니만 그러니까 까면 되고 팔을 꺾었니 뭐 어쨌니. 네, 떨어져서 내가 뭐 엉덩방아를 찧었니. 네, 뭐 예. 그냥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무슨 뇌진탕 정도의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확 무슨 막 뒤로 가는 그게 아니라 아래 줄 잡고 그러니까. 막 120kg짜리가 막 이래 쌓고 하니까 1m도 이동 못해서 후달달 하다가 특검보가 스피커폰으로 이동시키십시오. 예. 살짝 끼십시오. 예. 막 니들이 검사해봤어? 막 이러면서 나 27년 니들이 검사했어. 검사해봤어 이게 너무 네. 진짜 반말 완전히. 찍찍하고. 그러니까 반말을. 네. 예. 그래서 저 같았으면 뭐 이랬을 거예요. 네. 여기서 말은 했으면 옆에 이제 있는 사람 네가 죄수해봤냐? 너 죄수해봤어? 네가 임마 구치소 임마 피자 대봤어? 똑바로 가 이 새끼야 이렇게 했겠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겠죠. 네. 그러니까 죄수들이라면 그렇게 했겠는데 그러니까 상상 이상이었대요. 그걸 지금 그러니까. 열람 정도로 한 것도 네. 원래는 민주당 쪽 얘기 들어오면 공개할 생각도 좀 있었대요. 이제 보고 알 권리를 위해서 정 억울하면 네. 한번 공개하자. 근데 너무 심각해서 열람 정도에서 네, 이거를 그냥 보여주기는 이걸 공개하면은 너무 내 것
디텍티브처럼 비춰지니까 네. AI로 조작했다고 할 거야. 이게 우리가 공개하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거의 그 정도의 처참한 영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네, 네. 코스프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마지막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사실 보수 개신교 뭐 이런 세력들이니까 그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닌가. 그 그렇죠. 와중에도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관심 그거는 없어요. 성경책은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거는 연출한 거더라고요. 그렇겠죠. 미리 알고 있었던 네, 거예요. 프로죠. 그러니까 첫날은 그 감방문을 딱 열었을 때 이 사람이 몰랐어요. 오는 줄. 아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 네. 무슨 성경을 봅니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이거 다 불법이야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도저히 집행이 불가하니까 그럼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나갔다가 다시 오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때 있어. 아니 그거는 두 번째, 아, 두 번째, 그러니까 네. 첫날 8월 1일 날 첫날 급습했을 그리고 때. 갔을 때 두 번째 가니까 벌써 옷을 딱 벗고 하늘색 이불을 덮고 누워서 안 간다 이러는데 몸을 확 돌리더래요. 네, 근데 벽으로. 그렇게 확 돌리는 순간 거무튀튀한 성경이 아래 속옷을 본 거죠. 그걸 누가 이렇게 전해 주시더라고 어떤 의원님이 너무 충격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책은 8월 7일 두 번째 간 날은 문을 딱 열었더니 벌써 그 큰 성경책으로 보이는 큰 책을 딱 펴놓고 앉아 있는데 이미 벌써 그는 흰색 민소매 그 있죠 할아버지들 입으시는 네. 거 민소매 거기다 대체로 할아버지 난닝구. 그래 난닝구 거기다 대체로 할아버지들은 이제 반바지 입으시고 그렇죠. 이제 슬리퍼 신으시는데 이 사람은 회색 사각이었다. 아. 그걸 또 확인한 거야. 네 어떤 의원님이 그래서 친절하게 사소한 팩트를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 별로 머릿속에 저도 그리고 그리고 싶지 싶지 않은데 막 다 그려져. 네. 다 그려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창피했어요. 그래도 그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특검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님 뭐 네, 옷 좀 입으세요. 네, 옷 좀 입으세요.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왜 저 이거 이러시냐. 지난번처럼 언론에 보도될 수 있으니까 옷 좀 입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지부터 주섬주섬 입고 그리고 이제 수의 입고 그리고 나와서 의자 앉다가 이제 막 그런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근데 제일 황당한 거는 자기 스스로 쾅 하고 앉았다가 미끄러져서 앉았다가 이제 집행중지라는 선언이 특검부로부터 이제 스피커폰으로 나오니까 자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가지고 다리를 딱 꼬더니 그때부터는 득의양양해져가지고 뭐가 불법이고 뭐가 불법이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내가 검사 27년 한 네, 사람이야. 맞아요. 니네 검사 해봤어? 검사도 안 해본 것들이 이런 거고 내 몸에 손대지 마. 이거 다 니네 불법이야. 네. 이렇게 하면 버틸 수 있다라는 걸 수용자들한테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네, 있죠. 실제로 네. 불법은 아닙니다. 체포이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체포를 더 강하게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네. 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게 무슨 부탁을 해서 정중하게 뭐 그렇죠. 동의를 받아서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아니 일이죠.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윤석열이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CCTV도 있고 네. 여러모로 예우를 해줘야 되는 뭐 예우까지 필요하겠냐마는 정치적으로 조금 휘발성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움직였는데 일반 수용자였으면 테이저건 맞아요. 잘못하면. 체포할 때는 원래 들어보고 형사소송법에 체포할 때는 네. 이거는 장소가 지금 구치소 안에 있을 뿐이지 네. 체포할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경고를 하고 네. 당연히 상대가 위협을 하거나 과도하게 저항을 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 명부터 체포술이 들어가요. 팔 뒤로 꺾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참담하잖아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 전직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를 27년이나 한 사람이 검사들 앞에서 특검팀 앞에서 한 거 아닙니까? 니네 검사 해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것들아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의 무도함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이 굉장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쓸 건데 왜 잡아가려고 그러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술 거부권 쓸 거면 가서 하면 되잖아요. 진술 그렇죠. 거부하면 가서 되죠. 그렇죠. 절차대로. 그렇죠. 왜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로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밖에는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어쨌든 나가봐야 나한테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안 나가고 저는 포기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일부 포기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윤석열 인생에 포기란 없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양부남 의원이 2013년인가
2012년인가 2012년에 대선 한나라당 대선 자금 수사할 때 보면 절대 윤석열 사전에 포기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올 국리를 하고 있는 거고 살아나오는 국리 가운데 가장 센 국리는 역시 정치 투쟁이다. 그러니까 윤어게인 하는 전한길 류와 손 잡아서 결국에는 지금의 그 한국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극우 준동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엔 진짜 꿈 깨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미몽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이게 무식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지금 사실 대선 몇 번의 이제 고비가 있었는데 네. 윤석열이 4월 4일 날 탄핵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남동에서 체포됐을 때 끝났다. 네. 게임이 안 끝난 거예요. 그리고 탄핵됐을 때 끝났다. 네.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나. 그다음에 또 조희대 대법관 또 사법 난동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월 3일 이제 대선 때 당선되고 나면 끝났다. 천만의 말씀. 이 사람은 고비마다 계속 포석이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좀 배울 점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나 그래 취준생들. 포기하지 말자. 네, 대한민국 여러분. 네, 구수. 당장 내가 조금 코인에 잃었다고, 좀 주식에 잃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윤석열은 그치. 잔고에 10원 남아도 한번 미수 땡겨서 하는 놈이에요. 제가 보니까 뭐라도 해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 3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보내고 그리고 이 3억 원이나 되는 영치금을 가지고 윤석열 씨가 변호사비에 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아니고 국민들의 뭐라 해야 되나 후원금 걷어가지고 그렇죠. 십시일반으로 거둔 그 돈으로 본인의 변호사비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3억씩이나 모이는 것도 저는 참 이게 이상하긴 한데 그걸로 계속 돌리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 접견실에. 그렇죠. 자기 예. 계속 접견실을 쓰는 비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잔고에 뭐 70억인지 얼마가 재산이 80억이에요, 지금. 80억이나 있는데 공사까지 해서. 80억이나 있는 돈 1원 한 푼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돈은 1원 한 푼 쓰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거둬준 성금으로 변호사비 내고 즐기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려고 했던 그 계엄을 일으킨 내란 수괴인데 저는 이런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제 보니까 전환길 뉴스 보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이더라고요. 동접이 2만 8천 3만 명까지 넘어가던데 되게 비판해요. 정청래 멍청래 막 이러면서 비판하고 JTBC, MBC 너거들이 기자냐 막 이러면서 진짜 저 현장에서 열심히 보도하는 매체 기자들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보면서 같이 열광하고 스포츠에 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한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걱정되긴 듭니다. 해요. 그러니까 우경화되고 있다라는 게 저도 방금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읽고 왔는데 뭐 네. 10대들도 굉장히 10대들 10명 중 4명이 극우화됐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야라고 하기에는 다른 파생 효과들 그러니까 그 10대들, 20대들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들긴 해요. 어떻게 네. 이걸 해야 되나.